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유난히 몸집이 큰 장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기들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 덕에 천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힘센 천보라고 불렀습니다. 천보에게는 마음속에 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춘자라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보는 용기를 내어 춘자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춘자야, 나와 혼인해 주겠소. 어릴 적에는 오빠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도 포기하세요. 어려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이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오? 오빠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밭되기 하나 없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덩치는 산처럼 커서 먹는 양도 엄청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춘자는 천보의 가난함과 식탐을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마을의 떡쇠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떡쇠는 작은 밭되기라도 가지고 있어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자에게 거절당한 천보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주막을 찾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결국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술 한 병 더 주시오. 술 한 병 더. 벌써 몇 병째예요. 이제 그만 마시세요. 달라면 줄 것이지. 왜 안 주는 것이오? 술값은 걱정 마시오. 내가 돈이 없는 줄 아시오. 사실 천보는 외상값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모가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자 천보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건달들의 술병을 빼앗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건달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한창 술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보가 나타나 술을 빼앗아 마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천보의 덩치를 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이었기에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뭐, 내가 술 좀 마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천보가 눈을 부릅뜨고 건달들을 노려보자 건달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천보를 흉봤습니다. 술에 취한 천보는 비틀거리며 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자의 집 앞에 도착하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보는 방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자의 방에는 떡쇠가 춘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는 왜 있는 것이야? 춘자가 보자고 해서 왔소? 뭐라고? 춘자가 널 불렀다고? 춘자는 내 색시인데 내 놈이 감히. 아니, 내가 왜 오빠 섹시해요.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요. 천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떡쇠를 잡아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놈, 죽어봐라. 마당에 떨어진 떡쇠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떡새 숨을 안 쉬잖아. 춘자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천보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떡쇠가 죽었나 술기운도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떡쇠를 죽였다고 생각한 천보는 두려움에 휩싸여 춘자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등지고 정처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떡쇠를 죽였으니 관가에 잡히면 옥살이를 해야 할 텐데 옥살이를 하면 춘자를 영영 잃게 될 거야. 춘자를 잃을 수는 없어. 춘자를 잃고 싶지 않았던 천보는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친 천보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어느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천보는 장터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하며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놈은 누구인데 우리 구역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냐? 거짓대들이 몰려와 천보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장터 거리를 자기들 구역이라고 주장하며 낯선 거지가 나타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구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냐? 말이 많구나. 얘들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라. 덤벼라. 거지 두목이 소리치자 거짓대들이 우르르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보는 벌떡 일어나 손발을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워낙 힘이 센 천보였기에 거짓대들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 놈이 두목이냐? 너도 혼 좀 나봐야겠다. 천보가 거지 두목에게 달려들자 거지 두목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눈이 어두워 형님처럼 힘이 센 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형님, 우리 거짓대에 들어오시면 구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걸은 저희 애들이 할 겁니다요. 뭐라고? 나는 아직 손발이 멀쩡한데 어찌 빌어먹는 짓을 애들에게 시킨단 말이냐? 천보는 거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형님처럼 힘이 세시면 단호 씨름 대회에 나가 황소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요. 황소, 거지 두목의 말에 천보는 귀가 번뜩였습니다. 황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고향 마을에서 춘자에게 다시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 씨름 대회? 그곳이 어디냐? 여기서 백리만 가면 안동인데 그곳에서 힘 좀 쓰는 장사들이 죄다 모이는 큰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요. 안동. 그렇다면 안동으로 가야겠구나. 천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님, 씨름은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왕년에 씨름 선수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기술을 배워서 가셔야 합니다요. 씨름 기술. 알았다. 그럼 그분께 나를 안내해 주거라. 천보는 거지 두목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 두목을 따라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거지 두목은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오두막집 문이 열리고 늑수구레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상구냐? 그런데 같이 온 자는 누구냐? 이분은 천하장사 감입니다요. 형님이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거지 두목이 천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천보는 왕년의 씨름 선수에게 씨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춘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천보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씨름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여 황소를 타올 생각뿐이었습니다. 황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고향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춘자의 마음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천보의 훈련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천보는 금방 씨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워낙 힘이 센 데다가 기술 습득 속도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가서 황소를 받거든 다리나 한 짝 가져오너라. 아,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부님 덕분에 씨름 기술을 배웠으니 황소를 타오면 꼭 다리 한 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보는 사부에게 깊이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씨름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단오날이었기에 서둘러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안동에서는 드디어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씨름장 한켠에는 우승 상품인 황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어찌나 토실토실한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형님, 저 황소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정말 토실토실하지 않습니까?
저 황소만 있으면 당분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겁니다요. 거지 두목이 황소를 탐내며 말했습니다. 황소의 군침을 흘린 천보는 씨름장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대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몇 번의 대결이 이어지고 드디어 천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상대는 천보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날렵해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상대 선수는 천보에게 잽싸게 기술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천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이 센 천보였기에 상대의 기술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선수는 당황했습니다. 꿈쩍도 안 하다니.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상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천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 선수를 번쩍 들어 올려 모래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아! 상대 선수는 비명을 지르며 모래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천보에게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만큼 쉬운 경기였습니다. 그 후로도 천보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천보의 압도적인 힘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 천보라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힘이 정말 장사로구먼. 오늘 결승전 볼만하겠어. 3년 동안 안동 장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두산이도 저 새로운 천보를 당해낼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구먼.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선수가 나타난 것이야. 구경꾼들은 천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상대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덩치도 천보 못지않게 컸고 무엇보다 3년 연속 안동 장사를 지켜온 실력자였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상대 선수인 안동 장사는 곧바로 천보에게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안동 장사는 힘을 썼지만 천보는 끄떡없었습니다. 안동 장사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보의 몸이 살짝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보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엉덩이를 빼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안동 장사는 더 이상 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잽싸게 배지기를 걸어 안동 장사를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으라차! 천보의 괴력에 안동 장사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천보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씨름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천보는 드디어 안동의 새로운 장사가 된 것입니다. 아싸! 천보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황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보의 눈앞에는 춘자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춘자가 다시 나를 봐줄지도 몰라 상상만 해도 기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도 천보를 감동시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남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오, 천보 장사. 3년 동안 안동 장사를 했던 두산이를 한 번에 꺾다니. 참으로 놀랍소이다. 오늘 밤 술 한잔 합시다. 안동 군수가 직접 찾아와 천보를 축하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제가 형님이 해낼 줄 진작 알았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씨름판이 꽤 많습니다. 형님이라면 한 해에 황소 몇 마리는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겁니다요. 정말이냐? 이런 씨름판이 그리 많단 말이냐? 천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 그럼요. 특히 한양에서 열리는 씨름 대회는 전국의 장사들이 모두 모이는 정말 볼만한 대회입니다요. 그리고 한양에는 양반집 규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선녀가 따로 없다고 하더이다. 거지 두목은 덧붙여 한양 씨름 대회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거지 두목의 말에 천보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한 해에 황소 몇 마리만 생겨도 고향 마을에서는 부자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춘자도 나를 다시 봐줄지도 몰라. 기대에 부푼 천보는 군수를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군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안동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부군수, 고을 현감 등 높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현감을 본 천보는 움찔했습니다. 마을에서 떡쇠를 때려 눕혔을 때 현감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내 양아. 오늘은 우리 안동에 새로운 장사가 오셨으니 술상을 화려하게 차려오너라. 군수가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군수는 천보에게 연회장에서 가장 예쁜 기생인 매향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화려한 연회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과 아리따운 기생. 천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천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매향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군수와 현감 등 높은 관리들이 주는 술잔을 쉴 새 없이 받아 마셨던 탓에 술에 골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나, 어제는 술을 정말 많이도 마셨네요. 장사 오빠처럼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랬느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 천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장사 오빠가 술을 거절하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마시니까 나리들이 경쟁하듯이 계속 술을 따라줬어요.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하면서 쉬지 않고 술을 따라주더니 결국 자기들이 먼저 지쳐서 돌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오빠의 물건도 봤는데 어머나, 그렇게 큰 것은 나도 처음 봤어요. 오빠가 좋아졌는데 저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매향의 고백에 천보는 당황했습니다. 천보의 가슴 속에는 오직 춘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매향이를 겨우 뿌리치고 밖으로 나오니 거지 두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나오셨습니까? 어젯밤 화려하게 즐기셨겠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구먼요? 머리가 아픈 건 둘째치고 황소는 어디 있느냐? 천보는 황소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잘 묶어서 맡겨놨습니다요. 거지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소를 팔아서 사부님께 다리 한 짝을 사다 드려라. 그리고 너희 거짓대 아이들에게도 고기를 실컷 먹여라. 아이고 형님. 저희 애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요. 거지 두목은 감격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씨름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실력을 뽐냈습니다. 천보는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있는 춘자에게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보와 거지 두목은 한양에서 열리는 큰 씨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보와 거지 두목은 첩첩산중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산적들이 가마를 습격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꾼들과 여정들은 산적들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사정없이 달아났습니다. 산적들은 가마에 타고 있던 여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천보는 지체 없이 산적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두 멈추거라. 천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봐서는 안 될 것을 봐 버렸구나. 여봐라, 저놈들도 잡아가거라.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칼과 창을 빼들고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보는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산적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칼과 도끼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천보는 산적들의 칼을 빼앗아 휘둘렀습니다. 놀랍게도 천보가 휘두른 칼날에 산적들의 칼이 엿가락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산적들은 천보의 괴력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을 물리친 천보는 가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처럼 크고 맑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눈은 마치 아름다운 호수와 같았습니다. 천보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아가씨는 너무 놀란 탓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천보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가씨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도 한양으로 갑니다. 아가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리 나오십시오. 제가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천보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며 가마에서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아가씨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다 산적들에게 습격을 받으신 겁니까? 천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가씨의 조남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송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천송.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천송 아가씨는 너무 놀라신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가씨, 곧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등에 업어주시겠어요? 그러자 천송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천보에게 등에 업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업어드려야지요. 천보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천송 아가씨를 등에 업으니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등에 닿는 몽글몽글하고 동그스름한 감촉은 천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천송 아가씨는 천상 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천보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남성적인 욕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겪고 겁에 질려있는 아가씨를 위해 천보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에서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천보가 천송 아가씨를 데려다 준 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니, 천송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집 안에서 뛰어나온 중년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산적들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천보 도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천송 아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랬었구나. 다친 곳은 없느냐? 아버지는 딸을 걱정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친 곳은 없어요. 천송 아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아니, 그런데 천보 장사라는 분이 아니십니까? 저는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천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천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천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딸 천송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안으로 같이 들어가시지요.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천보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이조판서, 즉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최고 명문가 집안의 이조판서였습니다. 천보는 이판 대감의 후의에 감격하여 이판 대감집 사랑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머무는 동안 천보는 이판 대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는 물론 하인들이 불편함 없이 천보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천보의 마음 한구석에는 춘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황소를 타가지고 돌아가면 춘자도 나를 다시 봐줄까? 며칠 후 한양에서는 전국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천보는 당연히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2년째 천하장사였던 천보의 씨름 경기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씨름 대회 날이 되자 경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보게. 천보 힘내시오. 나 오늘에서야 천보 장사의 씨름을 직접 보게 되었네. 천보 장사님, 이번에도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천보를 응원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천송아 씨와 이판 대감도 천보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천보 장사, 힘내십시오. 꼭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천송아 씨가 수줍게 웃으며 천보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천송아 씨의 응원에 천보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보는 굳게 주먹을 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곧이어 징소리가 울리고 드디어 씨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승패가 엇갈리는 희비 속에서 천보는 차례차례 상대들을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천보의 상대로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안동 장사였던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이는 지난 안동 씨름 대회에서 천보에게 패배한 후 복수를 위해 이를 갈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장사 자리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훈련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두산이는 잽싸게 배지기로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산이의 기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이 더욱 강해졌고 기술도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천보의 몸이 번쩍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들어 올린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군. 천보는 순간적으로 자만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급히 한쪽 발로 상대의 무릎을 막아 중심을 잡으며 작은 기회라도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산이는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천보를 압박했습니다. 자칫하면 천보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천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산이 아무리 힘을 써도 천보의 거대한 몸집을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두산이가 지쳐 힘이 살짝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보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잽싸게 배다리를 걸어 두산이를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으라차! 천보의 괴력 앞에 두산이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털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천보가 3년 연속 천하장사가 되는 순간 경기장은 다시 한번 열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멋진 승부였어. 이런 명경기를 놓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축하해요, 천보 장사님. 이번에도 천하장사가 되셨어요. 천보는 3년 연속 천하장사 자리에 오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떨쳤습니다. 천보의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천송아 씨가 아버지 이판 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낭구님은 천보 장사님처럼 듬직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보장사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내 말이 맞느냐? 이판대감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 천송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한번 천보장사에게 살짝 떠보마. 이판대감은 딸의 마음을 확인하고 천보를 사윗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판대감은 천하장사 천보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판대감은 천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천보.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 딸 천송이는 어떻겠나? 이판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문가 양반집 교수라니. 더군다나 이판대감의 딸이라면 왕실에서도 탐낼 만한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송아 씨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맞이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천보의 마음속에는 이미 춘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천보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 제게는 고향 마을에 마음에 둔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약혼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천보의 대답에 이판대감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우리 천송이가 많이 아쉬워하겠구려. 만약 천보장사가 내 사위가 된다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면 이거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네요. 이판대감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천보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보가 봉투를 열어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자 500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네가 우리 딸 천송이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네? 사양 말고 받아주게나. 이판대감은 천보의 공을 높이 사며 거듭 돈을 받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사람. 자네가 내 성의를 받지 않는다면 나와 천송이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될 것이네.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주게나. 이판대감은 끈질기게 천보에게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결국 천보는 이판대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자 500냥을 받았습니다. 천보는 3년간 전국을 떠돌며 씨름 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과 천송아 씨 아버지에게 받은 은자 500냥까지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천보 고향 마을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천보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운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새를 때려 눕힌 죄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춘자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정든 한양을 떠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첩첩산중 험한 산길을 걸으며 거지 두목이 천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판 대감의 며느리 천송아 씨를 마다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니 도대체 춘자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무척 궁금합니다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거라. 인물이나 배경으로만 보면 천송아 씨가 100번은 낫겠지. 허나 어찌 인생을 얼굴과 배경만 보고 살 수 있겠느냐. 수많은 시간들 속에 쌓여져 있는 미운정 고운정이 모여 뿌리 깊은 참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천보는 어릴 적부터 춘자와 함께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개울에서 물놀이하고 물고기를 잡던 어린 시절의 추억. 가을이면 밤을 따다 아궁이에 구워 먹던 따뜻한 추억.
그 모든 추억들이 천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춘자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천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떡쇠를 때려눕힌 죄값을 얼마나 치러야 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천보는 드디어 그리운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기 천보가 아닌가? 그러게. 천하장사 천보가 왔구먼.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천보가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천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틈에 떡쇠도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보는 깜짝 놀라 떡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떡새. 너는 어떻게 된 것이야?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죽긴, 내가 왜 잠깐 연기 좀 한 것뿐인데. 연기라고? 그것이 무슨 말이여? 천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내가 죽은 척을 안 했으면 너는 나를 더 때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맞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한 것이지. 떡쇠의 말을 듣는 순간 천보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옥살이를 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천보는 떡쇠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천보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천보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떡쇠의 죽은 척 연기 때문에 고향 마을을 떠나 3년을 떠돌았지만 그 3년 동안 천하장사가 되었고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떡쇠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천보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떡쇠를 마당에 내팽개치던 날도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떡쇠는 그렇다 치고 춘자는 잘 살고 있는 것이야. 천보가 조심스럽게 춘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춘자 아가씨 말인가? 아직도 오빠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뭐라고? 춘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린다고. 그럼 그날 내가 왜 춘자 집에 있었던 건데? 아, 그날은 춘자 아가씨가 내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려고 불렀던 거야. 나도 춘자 아가씨를 좋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겠나? 그러던 어느 날 춘자 아가씨가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보니 자신은 천보 오빠 아니면 누구하고도 혼인은 안 하겠다고 했구먼. 정말 춘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나? 나도 춘자 아가씨 그 말 듣고 죽고만 싶었다니까. 떡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춘자는 어디 있는 것이야? 춘자는 아마도 집에 있지 않겠나? 떡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보는 춘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천보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춘자야! 집에 있느냐? 천보가 춘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춘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천보 오빠가 아니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춘자는 천보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보는 춘자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 보는 사람들도 많구먼. 얘야, 왜 그래? 춘자가 부끄러워하며 천보를 밀어내려 했지만 천보는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는 모를 것이야. 천보는 춘자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천하장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떡쇠의 죽은 척 연기 때문에 천보는 고향 마을을 떠났었지만
그리고 3년간 전국을 떠돌며 씨름판을 휩쓸었지만 전국을 떠돌던 3년 동안에도 천보는 단 하루도 춘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천보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춘자 또한 천보밖에 없었습니다. 떡수에게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자도 천보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겠구먼. 이제 두 사람은 혼인만 하면 되겠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래. 오늘 당장 날짜를 잡자고. 우리 마을에도 천하장사가 나왔으니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마을 어른이 나서서 혼례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춘자와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춘자야, 이제 너는 내 색시. 천보가 춘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천보 오빠, 너도 이제는 내 서방이 되었구먼. 춘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정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천보 오빠,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춘자가 천보의 남성다움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번데기만 하던 것이 어쩌다 이렇게 커버렸노? 겁난다. 살살해줘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이놈이 내 팔뚝보다 힘이 더 좋구먼. 그러니 아프면 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한테만 주려고 이놈을 한 번도 쓰지 않았구먼.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나 말고 딴 여자한테 썼다가는 싹둑. 뭔 말인지 알지? 춘자는 눈을 흘기며 귀엽게 쏘아붙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 춘자는 결국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보에 넘치는 정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춘자와 천보는 그 후로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천보는 마을의 땅을 반이나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대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씨름 스승님도 모셔와 마을 아이들에게 씨름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보의 고향 마을에서는 천하장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보는 그 후로도 10년 동안이나 천하장사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천보는 떡쇠의 죽은 척 연기 덕분에 전하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천조아주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의미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유난히 몸집이 큰 장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기들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 덕에 천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힘센 천보라고 불렀습니다. 천보에게는 마음속에 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춘자라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보는 용기를 내어 춘자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춘자야, 나와 혼인해 주겠소. 어릴 적에는 오빠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도 포기하세요? 어려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이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오? 오빠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밭되기 하나 없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덩치는 산처럼 커서 먹는 양도 엄청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춘자는 천보의 가난함과 식탐을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마을의 떡쇠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떡쇠는 작은 밭되기라도 가지고 있어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자에게 거절당한 천보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주막을 찾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결국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술 한 병 더 주시오. 술 한 병 더. 벌써 몇 병째예요. 이제 그만 마시세요. 달라면 줄 것이지. 왜 안 주는 것이오? 술값은 걱정 마시오. 내가 돈이 없는 줄 아시오. 사실 천보는 외상값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모가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자 천보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건달들의 술병을 빼앗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건달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한창 술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보가 나타나 술을 빼앗아 마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천보의 덩치를 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이었기에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뭐, 내가 술 좀 마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천보가 눈을 부릅뜨고 건달들을 노려보자 건달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천보를 흉봤습니다. 술에 취한 천보는 비틀거리며 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자의 집 앞에 도착하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보는 방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자의 방에는 떡쇠가 춘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여기는 왜 있는 것이야? 춘자가 보자고 해서 왔소? 뭐라고? 춘자가 널 불렀다고? 춘자는 내 색시인데, 내 놈이 감히. 아니, 내가 왜 오빠 섹시해요.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요. 천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떡쇠를 잡아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놈, 죽어봐라. 마당에 떨어진 떡쇠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떡새 숨을 안 쉬잖아. 춘자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천보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떡쇠가 죽었나 술기운도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떡쇠를 죽였다고 생각한 천보는 두려움에 휩싸여 춘자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등지고 정처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떡쇠를 죽였으니 관가에 잡히면 옥살이를 해야 할 텐데 옥살이를 하면 춘자를 영영 잃게 될 거야. 춘자를 잃을 수는 없어. 춘자를 잃고 싶지 않았던 천보는 밤새도록 산길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친 천보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어느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천보는 장터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워하며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놈은 누구인데 우리 구역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냐? 거짓대들이 몰려와 천보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장터 거리를 자기들 구역이라고 주장하며 낯선 거지가 나타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구역이 따로 있다는 것이냐? 말이 많구나. 얘들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라. 덤벼라. 거지 두목이 소리치자 거짓대들이 우르르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보는 벌떡 일어나 손발을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워낙 힘이 센 천보였기에 거짓대들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 놈이 두목이냐? 너도 혼 좀 나봐야겠다. 천보가 거지 두목에게 달려들자 거지 두목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눈이 어두워 형님처럼 힘이 센 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형님, 우리 거짓대에 들어오시면 구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걸은 저희 애들이 할 겁니다요. 뭐라고? 나는 아직 손발이 멀쩡한데
어찌 빌어먹는 짓을 애들에게 시킨단 말이냐. 천보는 거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형님처럼 힘이 세시면 단호 씨름 대회에 나가 황소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요. 황소, 거지 두목의 말에 천보는 귀가 번뜩였습니다. 황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고향 마을에서 춘자에게 다시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 씨름 대회. 그곳이 어디냐? 여기서 백리만 가면 안동인데 그곳에서 힘 좀 쓰는 장사들이 죄다 모이는 큰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요. 안동. 그렇다면 안동으로 가야겠구나. 천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님, 씨름은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왕년에 씨름 선수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기술을 배워서 가셔야 합니다요. 씨름 기술. 알았다. 그럼 그분께 나를 안내해 주거라. 천보는 거지 두목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 두목을 따라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거지 두목은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오두막집 문이 열리고 늑수구레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상구냐? 그런데 같이 온 자는 누구냐? 이분은 천하장사 감입니다요. 형님이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거지 두목이 천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천보는 왕년의 씨름 선수에게 씨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춘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천보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씨름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여 황소를 타올 생각뿐이었습니다. 황소라도 한 마리 있으면 고향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춘자의 마음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천보의 훈련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천보는 금방 씨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워낙 힘이 센 데다가 기술 습득 속도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가서 황소를 받거든 다리나 한 짝 가져오너라. 아,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부님 덕분에 씨름 기술을 배웠으니 황소를 타오면 꼭 다리 한 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보는 사부에게 깊이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씨름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단오날이었기에 서둘러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안동에서는 드디어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씨름장 한켠에는 우승 상품인 황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어찌나 토실토실한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형님, 저 황소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정말 토실토실하지 않습니까? 저 황소만 있으면 당분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겁니다요. 거지 두목이 황소를 탐내며 말했습니다. 황소의 군침을 흘린 천보는 씨름장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대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몇 번의 대결이 이어지고 드디어 천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상대는 천보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날렵해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상대 선수는 천보에게 잽싸게 기술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천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이 센 천보였기에 상대의 기술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선수는 당황했습니다. 꿈쩍도 안 하다니.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상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천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 선수를 번쩍 들어 올려 모래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아. 상대 선수는 비명을 지르며 모래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천보에게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만큼 쉬운 경기였습니다. 그 후로도 천보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천보의 압도적인 힘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 천보라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힘이 정말 장사로구먼. 오늘 결승전 볼만하겠어. 3년 동안 안동 장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두산이도 저 새로운 천보를 당해낼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구먼.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선수가 나타난 것이야. 구경꾼들은 천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상대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덩치도 천보 못지않게 컸고 무엇보다 3년 연속 안동 장사를 지켜온 실력자였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상대 선수인 안동 장사는 곧바로 천보에게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안동 장사는 힘을 썼지만 천보는 끄떡없었습니다. 안동 장사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보의 몸이 살짝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보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엉덩이를 빼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안동 장사는 더 이상 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잽싸게 배지기를 걸어 안동 장사를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으라차! 천보의 괴력에 안동 장사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보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씨름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천보는 드디어 안동의 새로운 장사가 된 것입니다. 아싸! 천보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황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보의 눈앞에는 춘자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춘자가 다시 나를 봐줄지도 몰라 상상만 해도 기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도 천보를 감동시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남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오, 천보 장사. 3년 동안 안동 장사를 했던 두산이를 한 번에 꺾다니. 참으로 놀랍소이다. 오늘 밤 술 한잔 합시다. 안동 군수가 직접 찾아와 천보를 축하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제가 형님이 해낼 줄 진작 알았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씨름판이 꽤 많습니다. 형님이라면 한 해에 황소 몇 마리는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겁니다요. 정말이냐? 이런 씨름판이 그리 많단 말이냐? 천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특히 한양에서 열리는 씨름 대회는 전국의 장사들이 모두 모이는 정말 볼만한 대회입니다요. 그리고 한양에는 양반집 규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선녀가 따로 없다고 하더이다. 거지 두목은 덧붙여 한양 씨름 대회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거지 두목의 말에 천보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한 해에 황소 몇 마리만 생겨도 고향 마을에서는 부자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춘자도 나를 다시 봐줄지도 몰라. 기대에 부푼 천보는 군수를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군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안동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부군수, 고을 현감 등 높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현감을 본 천보는 움찔했습니다. 마을에서 떡쇠를 때려 눕혔을 때 현감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내 양아. 오늘은 우리 안동에 새로운 장사가 오셨으니 술상을 화려하게 차려오너라. 군수가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군수는 천보에게 연회장에서 가장 예쁜 기생인 매향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화려한 연회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과 아리따운 기생. 천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천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매향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군수와 현감 등 높은 관리들이 주는 술잔을 쉴 새 없이 받아 마셨던 탓에 술에 골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나, 어제는 술을 정말 많이도 마셨네요. 장사 오빠처럼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랬느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 천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장사 오빠가 술을 거절하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마시니까 나리들이 경쟁하듯이 계속 술을 따라줬어요. 어디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하면서 쉬지 않고 술을 따라주더니 결국 자기들이 먼저 지쳐서 돌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오빠의 물건도 봤는데 어머나. 그렇게 큰 것은 나도 처음 봤어요. 오빠가 좋아졌는데 저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매향의 고백에 천보는 당황했습니다. 천보의 가슴 속에는 오직 춘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매향이를 겨우 뿌리치고 밖으로 나오니 거지 두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나오셨습니까? 어젯밤 화려하게 즐기셨겠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구먼요? 머리가 아픈 건 둘째치고 황소는 어디 있느냐? 천보는 황소부터 찾았습니다. 제가 잘 묶어서 맡겨놨습니다요. 거지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소를 팔아서 사부님께 다리 한 짝을 사다 드려라. 그리고 너희 거짓대 아이들에게도 고기를 실컷 먹여라. 아이고 형님. 저희 애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요. 거지 두목은 감격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씨름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실력을 뽐냈습니다. 천보는 돈을 많이 벌어 고향에 있는 춘자에게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보와 거지 두목은 한양에서 열리는 큰 씨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보와 거지 두목은 첩첩산중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산적들이 가마를 습격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꾼들과 여정들은 산적들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사정없이 달아났습니다. 산적들은 가마에 타고 있던 여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천보는 지체 없이 산적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두 멈추거라. 천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봐서는 안 될 것을 봐 버렸구나. 여봐라, 저놈들도 잡아가거라.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칼과 창을 빼들고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천보는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산적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칼과 도끼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천보는 산적들의 칼을 빼앗아 휘둘렀습니다. 놀랍게도 천보가 휘두른 칼날에 산적들의 칼이 엿가락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산적들은 천보의 괴력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을 물리친 천보는 가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사슴처럼 크고 맑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눈은 마치 아름다운 호수와 같았습니다. 천보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아가씨는 너무 놀란 탓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천보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가씨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도 한양으로 갑니다. 아가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리 나오십시오.
제가 한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천보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며 가마에서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아가씨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다 선적들에게 습격을 받으신 겁니까? 천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가씨의 조남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송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천송.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천송 아가씨는 너무 놀라신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가씨, 곧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등에 업어주시겠어요? 그러자 천송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천보에게 등에 업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업어드려야지요. 천보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천송 아가씨를 등에 업으니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등에 닿는 몽글몽글하고 동그스름한 감촉은 천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천송 아가씨는 천상 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천보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남성적인 욕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큰일을 겪고 겁에 질려있는 아가씨를 위해 천보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에서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천보가 천송 아가씨를 데려다 준 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니, 천송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집 안에서 뛰어나온 중년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산적들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천보 도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천송 아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랬었구나. 다친 곳은 없느냐? 아버지는 딸을 걱정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친 곳은 없어요. 천송 아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아니, 그런데 천보 장사라는 분이 아니십니까? 저는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천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천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천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딸 천송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안으로 같이 들어가시지요.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천보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송 아가씨의 아버지는 이조판서, 즉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최고 명문가 집안의 이조판서였습니다. 천보는 이판 대감의 후위에 감격하여 이판 대감집 사랑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머무는 동안 천보는 이판 대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는 물론 하인들이 불편함 없이 천보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천보의 마음 한구석에는 춘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황소를 타가지고 돌아가면 춘자도 나를 다시 봐줄까? 며칠 후 한양에서는 전국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천보는 당연히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2년째 천하장사였던 천보의 씨름 경기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씨름 대회 날이 되자 경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보게. 천보 힘내시오. 나 오늘에서야 천보 장사의 씨름을 직접 보게 되었네. 천보 장사님, 이번에도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천보를 응원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천송아 씨와 이판 대감도 천보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천보 장사, 힘내십시오. 꼭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천송아 씨가 수줍게 웃으며 천보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천송아 씨의 응원에 천보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보는 굳게 주먹을 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곧이어 징소리가 울리고 드디어 씨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승패가 엇갈리는 희비 속에서 천보는 차례차례 상대들을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천보의 상대로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안동 장사였던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이는 지난 안동 씨름 대회에서 천보에게 패배한 후 복수를 위해 이를 갈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장사 자리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훈련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두산이는 잽싸게 배지기로 천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산이의 기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이 더욱 강해졌고 기술도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천보의 몸이 번쩍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들어 올린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군. 천보는 순간적으로 자만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급히 한쪽 발로 상대의 무릎을 막아 중심을 잡으며 작은 기회라도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산이는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천보를 압박했습니다. 자칫하면 천보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천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산이 아무리 힘을 써도 천보의 거대한 몸집을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두산이가 지쳐 힘이 살짝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보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잽싸게 배다리를 걸어 두산이를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으라차! 천보의 괴력 앞에 두산이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털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천보가 3년 연속 천하장사가 되는 순간 경기장은 다시 한번 열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멋진 승부였어. 이런 명경기를 놓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축하해요, 천보 장사님. 이번에도 천하장사가 되셨어요. 천보는 3년 연속 천하장사 자리에 오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떨쳤습니다. 천보의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천송아 씨가 아버지 이판 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난구님은 천보 장사님처럼 듬직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보 장사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내 말이 맞느냐? 이판 대감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 천송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한번 천보 장사에게 살짝 떠보마. 이판 대감은 딸의 마음을 확인하고 천보를 사윗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판 대감은 천하장사 천보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판 대감은 천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천보.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 딸 천송이는 어떻겠나? 이판 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천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문가 양반집 교수라니. 더군다나 이판 대감의 딸이라면 왕실에서도 탐낼 만한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송아 씨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맞이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천보의 마음속에는 이미 춘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천보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 제게는 고향 마을에 마음에 둔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약혼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천보의 대답에 이판대감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우리 천송이가 많이 아쉬워하겠구려. 만약 천보 장사가 내 사위가 된다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면 이거라도 받아주면 고맙겠네요. 이판대감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천보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보가 봉투를 열어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자 500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네가 우리 딸 천송이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네? 사양 말고 받아주게나. 이판대감은 천보의 공을 높이 사며 거듭 돈을 받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사람. 자네가 내 성의를 받지 않는다면 나와 천송이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될 것이네.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주게나. 이판대감은 끈질기게 천보에게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결국 천보는 이판대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자 500냥을 받았습니다. 천보는 3년간 전국을 떠돌며 씨름대회에서 받은 우승 상금과 천송아 씨 아버지에게 받은 은자 500냥까지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천보 고향 마을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천보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운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새를 때려 눕힌 죄도 달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춘자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거지 두목과 함께 정든 한양을 떠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첩첩산 중 험한 산길을 걸으며 거지 두목이 천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판 대감의 며느리 천송 아씨를 마다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니 도대체 춘자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무척 궁금합니다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거라. 인물이나 배경으로만 보면 천송아 씨가 100번은 낫겠지. 허나 어찌 인생을 얼굴과 배경만 보고 살 수 있겠느냐. 수많은 시간들 속에 쌓여져 있는 미운정 고운정이 모여 뿌리 깊은 참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천보는 어릴 적부터 춘자와 함께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개울에서 물놀이하고 물고기를 잡던 어린 시절의 추억. 가을이면 밤을 따다 아궁이에 구워 먹던 따뜻한 추억. 그 모든 추억들이 천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춘자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천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떡새를 때려 눕힌 죄값을 얼마나 치러야 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천보는 드디어 그리운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저기 천보가 아닌가? 그러게. 천하장사 천보가 왔구먼.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천보가 마을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천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틈에 떡새도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보는 깜짝 놀라 떡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떡새. 너는 어떻게 된 것이야?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죽긴, 내가 왜 죽... 잠깐 연기 좀 한 것뿐인데. 연기라고. 그것이 무슨 말이여? 천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내가 죽은 척을 안 했으면 너는 나를 더 때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맞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한 것이지. 떡쇠의 말을 듣는 순간 천보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옥살이를 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천보는 떡쇠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천보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천보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떡쇠의 죽은 척 연기 때문에 고향 마을을 떠나 3년을 떠돌았지만 그 3년 동안 천하장사가 되었고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떡쇠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천보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떡쇠를 마당에 내팽개치던 날도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떡쇠는 그렇다 치고 춘자는 잘 살고 있는 것이야. 천보가 조심스럽게 춘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춘자 아가씨 말인가? 아직도 오빠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뭐라고? 춘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린다고. 그럼 그날 내가 왜 춘자 집에 있었던 건데? 아, 그날은 춘자 아가씨가 내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려고 불렀던 거야. 나도 춘자 아가씨를 좋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겠나? 그러던 어느 날 춘자 아가씨가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보니 자신은 천보 오빠 아니면 누구하고도 혼인은 안 하겠다고 했구먼. 정말 춘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나. 나도 춘자 아가씨 그 말 듣고 죽고만 싶었다니까. 떡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춘자는 어디 있는 것이야? 춘자는 아마도 집에 있지 않겠나? 떡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보는 춘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천보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춘자야! 집에 있느냐? 천보가 춘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춘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천보 오빠가 아니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야? 이 나쁜 놈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춘자는 천보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보는 춘자에게 달려가 와라 껴안았습니다. 아, 보는 사람들도 많구먼. 얘야, 왜 그래? 춘자가 부끄러워하며 천보를 밀어내려 했지만 천보는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는 모를 것이야. 천보는 춘자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천하장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떡쇠의 죽은 척 연기 때문에 천보는 고향 마을을 떠났었지만 그리고 3년간 전국을 떠돌며 시름판을 휩쓸었지만 전국을 떠돌던 3년 동안에도 천보는 단 하루도 춘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천보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춘자 또한 천보밖에 없었습니다. 떡쇠에게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자도 천보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겠구먼. 이제 두 사람은 혼인만 하면 되겠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래. 오늘 당장 날짜를 잡자고. 우리 마을에도 천하장사가 나왔으니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마을 어른이 나서서 혼례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천보는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춘자와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춘자야, 이제 너는 내 색시이고. 천보가 춘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천보 오빠, 너도 이제는 내 서방이 되었구먼. 춘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정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천보 오빠,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춘자가 천보의 남성다움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번데기만 하던 것이 어쩌다 이렇게 커버렸노? 겁난다. 살살해줘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이놈이 내 팔뚝보다 힘이 더 좋구먼. 그러니 아프면 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한테만 주려고 이놈을 한 번도 쓰지 않았구먼.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나 말고 딴 여자한테 썼다가는 싹둑. 뭔 말인지 알지? 춘자는 눈을 흘기며 귀엽게 쏘아붙